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한숨이 나온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남의 일정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냉장고 옆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언니 병원 동행, 화요일에는 손주 하원, 수요일에는 친목회 회비 전달, 금요일에는 지인 대신 주민센터 서류 빼곡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병원 예약은 다음 달로 밀려 있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허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병원에서 며칠 쉬라는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허리 때문에 잠도 설친 상태였습니다.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통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나?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 앞으로는 부탁을 안 하려나? 거절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 마음속에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친척이 병원 동행을 부탁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거절한 날에는 몸이 쉬어도 마음이 지칩니다. 도와준 날에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까지 지칩니다. 어느 쪽으로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어느 순간 내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 빈자리가 생기면 조용히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급하다고 하면 내 일정부터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단순한 일, 거절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피로는 조용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부탁 하나에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예전에는 잘해주더니 왜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생긴 화가 아닙니다. 오래 말하지 못한 피로가 그제야 터진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억울하고 나도 억울합니다. 관계가 한 번에 거칠어집니다.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이 아프지만 한 번은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래가 먼저 나온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탁을 들은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대가 곤란할 것 같고 내가 거절하면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일정을 한번 보고 저녁에 답할게요. 이 한 문장입니다. 부탁과 대답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 틈이 있어야 내 몸도 보고 내 일정도 보고 내 형편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미안하면 이유를 10가지쯤 늘어놓고 싶어집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이번 주 일이 있고 그런데 설명이 길수록 상대는 틈을 찾습니다. 그래도 잠깐만요.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요. 문장은 짧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허리가 아파서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절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대가 서운한 말을 해도 바로 마음을 접지 마십시오. 그 정도도 못해줘? 예전에는 해줬잖아.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도와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형편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냉장고 옆 메모지를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이름만 빼곡하다면 내 이름도 한 줄 적어 보십시오. 화요일 오후 내 병원, 목요일 오전 산책, 빈칸도 4시간입니다. 아무도 예약하지 않은 오후가 있다면 그것도 일정입니다.
많이 도운 사람이 거절 한마디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자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가며 돕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자비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 동행을 나섭니다. 돌아와서 누웠는데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그 억울함이 자꾸 올라온다면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억울함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이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관계가 더 거칠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도 당황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다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돕는 것입니다. 거절은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내문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서로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는지 알아야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가장 지친 날에 무너집니다. 서로의 한계를 알고도 이어지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내일도 누군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서둘러 신발을 신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내 몸은 어떤지, 이미 잡혀있는 내 일정은 없는지,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거절 한마디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솔직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옆 메모지에 내 이름을 한 줄 써보십시오. 화요일 오후 내 병원 5글자입니다.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5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름들 사이에 내 이름도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오래 신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신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벗어두어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옆에 오늘 무슨 말을 해보고 싶으셨는지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늦은 걸까요? 내일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